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모닉 이론의 하모린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벌써 8번째 시간이에요. 오늘부터는 저와 함께 패턴을 하나씩 공부해 나가실 텐데요.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체력 관리도 필수겠죠? 요즘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는데요. 여러분,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추운 날씨에도 우리 건강관리 잘해서 공부도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오늘 준비한 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부하러 갑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모닉 트레이딩, 하모닉 매매 기법의 3단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총 3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이론만 공부하면 포지션을 진입해서 그리고 포지션을 정리할 때까지 하나의 일관된 이론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자신 있게 생각하는 하모닉 이론의 장점이고요. 정말입니다. 장기 투자, 장기 추세, 단기 추세, 어느 시간 프레임이든 다 사용 가능하고 어느 차트에서든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잠깐 한번 짧게 복습해 볼까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지난 회차 다시 한번 검색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하모닉 트레이딩은 총 3단계인데 뭐라고 했죠, 제가? 바로 식별, 그리고 실행, 그리고 관리, 이렇게 총 3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식별이 뭘 하는 단계였죠? 바로 패턴을 관찰하고 패턴이 뭐가 나왔나를 식별하는 그런 단계예요. 패턴을 식별을 하였다면 이제 우리가 포지션을 진입하고 뭘 하는데 거기 패턴에서 바로 급격하게 상승해서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느냐?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자마자 물리게 되었다면 정말 후덜덜하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이 패턴이 그래서 항상 초과 허용 범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D점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B점도 초과 허용 범위가 있고 약간의 우리가 숫자로 하잖아요. 숫자로 하는데 소수점까지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용 범위가 있어요. 허용 범위를 패턴별로 다룬데 그거를 이제 그 패턴별로 저와 함께 알아나가실 거고요. 알아나가실 거고 그리고 손절 영역 어떻게 계획 세우지? 손절 영역은 사실 좀 재량에 따른 손절 방법이죠. 이 손절이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어느 정도 이상은 도저히 내가 눈 뜨고는 참아 볼 수가 없어. 그런 영역이 사실은 나에게 알맞는 손절 영역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긴 합니다. 이 하모닉 이론이.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서 손절 영역 내가 어느 게 잘 맞는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손절 영역도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 영역은 따로 또 이렇게 뽑아서 좋은 날에 또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반전 유무를 이제 판단을 하겠죠. 패턴을 식별을 하였으면 두 번째 단계 바로 실행 단계이고 실행 단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전략 그리고 근거, RSI 같은 보조 지표 그리고 캔들 사인, 캔들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 다른 근거와 함께 흐름을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잘 보면서 내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좋아 이렇게 되면 그건 정말 운이 좋은 훌륭한 케이스가 되는 것이고 사실 매번 포지션을 진입하고 매번 매매를 할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흐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때로는 또 힘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번쯤 터질 때가 되었는데 자꾸 안 터지고 횡보만 한다든지 미적미적 한다든지 그래서 계속 포지션을 인앤아웃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을 하면서 지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시기를 굉장히 슬기롭게 잘 이어나가셔야 하고요. 반응과 반전을 구분하여 수익을 극대화한다. 이게 바로 관리 단계였죠. 마지막 3단계인 관리 단계였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제가 뭐 추세선도 있을 수 있고 시간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생각해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제가 또 내세웠던 게 바로 준비와 대응입니다. 항상 플랜 B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인생은 우리 예상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요즘 사실 장이 좋다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장이 좋을 수가 없고 내가 욕심이 많다 그래서 내 욕심대로 시장이 따라주질 않아요. 우리는 시장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되고 그 거대한 시장 속에 우리는 흐르는 한 마리의 물고기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래서 웨이브 띠오리가 있나요? 그래서 파동이라고도 이제 흐름을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흘러가듯이 이렇게 잘 따라다녀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 강물을 지배하고 우리가 바다를 지배하고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이 시장을 움직이려 하면 시장은 전혀 꿈쩍도 하지 않아요. 따라서 준비와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정한 목표에 대해서 확인하고 수정하면서 관리를 해주는 것 이것이 전반적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였어요. 오늘부터는 저와 함께 이 식별 단계를 배울 거예요. 식별 단계. 식별 단계에선 제가 뭐를 한다고 했었죠? 바로 패턴을 식별하는 그런 작업을 할 거예요. 패턴이 한 가지만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패턴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 구성 요소는 같지만 각각 패턴별로 특징이 다르고 기원이 달라요. 따라서 우리가 이 식별 단계에서는 하모닉 패턴을 각각 굉장히 그래도 스탠다드하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연구 결과가 있고 논문 자료가 있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그런 기본 하모닉 패턴들에 대해서 저와 함께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실 거예요. 마음이 너무 급하시겠지만 하나하나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하는 말을 귀를 쫑긋 세워서 들어봐 주세요. 우리가 이제 패턴을 배울 건데 그런 세분화된 패턴을 배우기 전에 기본 베이스 구성 요소에 대해서 배워야 해요. 이 기본적인 필수 구성 요소는 어느 패턴이든지 다 동일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제가 가지고 온 바로 여기 보이시는 이 패턴이 기본적인 하모닉 패턴이고 기본적인 하모닉 패턴은 되돌림 패턴이죠. 되돌림 패턴의 뜻이 뭐죠? 되돌리는 패턴, 그렇죠? 우리가 되돌아간다 그러면 백한다라고 하죠. 백. 근데 여기서는 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리트레이스먼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 단어를 쓴다는 것은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가 기본적인 패턴은 되돌림 패턴이고 얘보다 큰 패턴이 이제 확장되는 패턴도 당연히 있죠. 그럴 경우에는 D점이 여기가 아니고 X점보다 더 밑에 아래쪽에 이렇게 D점이 위치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확장 패턴이에요. 크게는 되돌림 패턴과 확장 패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구성 요소는 X, A, B, C, D로 동일합니다. 그럼 X, A, B, C, D가 도대체 뭐야? 라고 또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왔어요. X점은 바로 그 시작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죠. X점. 많은 분들이 사실은 하모닉 패턴을 그릴 때 스스로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하모닉 패턴이랑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X점 시작점을 어디로 잡지? 파동 끝으로 잡나? 중간에다 잡아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바로 이 B점이에요. B점은 패턴의 중심점이에요. 중심. 딱 보면 아시죠?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중심은 바로 코죠, 코. 코가 중심이죠. 그렇죠? 이
이런 이모티콘, 사람의 얼굴, 모나리자의 얼굴, 그것도 다 황금 비율로 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모나리자의 얼굴도 이렇게 황금 비율로 돼서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서도 코가 중심이죠. 여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얼굴이랑 좀 비슷한가요? 여기에서도 코 위치에 있는 이 B점, 이 B점이 중요해요. B점이 패턴의 중심점이고 요 B점의 규격이 있어요. 뭐 0.618, 0.5, 0.786 이런 식으로 규격이 나뉘는데 그 규격을 할 때 이 B점의 중심점을 두고 나머지 X점을 한번 찾아보면 조금 더 좋은 지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X점을 어디로 잡아야 할지 막막하시거나 고민이 되실 텐데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면 또 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게 됩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여기에서 기억하실 거는 X점은 시작점을 의미한다는 거, 그리고 시작을 잡으면 나머지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X점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 X점을 잡기가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B점을 중심으로 B점을 기점으로 X점을 생각해 보자. B점의 규격이 잘 맞는 그런 지점을 선택을 하자라는 거예요. B점이 패턴의 중심점이라는 것이고요. 다음 A점이 있죠. X 다음에는 ABCD죠. ABCD? 우리 AB는 CD 패턴 배우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다들 기억나시겠죠? AB는 CD 패턴이 여기에 딱 들어가 있어요. 하모닉 패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 패턴 내에 A, B는 CD 패턴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A, B는 CD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A점은 최초로 어떤 뭔가 기준이 되는 기반이 되는 지지 또는 저항의 점이 되는 거예요. 지지 뭔가 서포트 한다는 거죠. 저항은 가다가 딱 부딪힌다는 거고요. 더 이상 못 가요. 그쵸?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저항에 부딪힌다는 거고 지지를 한다는 거는 서포트. 이 지점은 너무 매물대가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뚫어도 뚫리지 않는 딱 받쳐주고 있는 그런 든든한 자리, 그런 걸 바로 지지 자리라고 해요. 아우 더러워 지지 이거 아니에요. 지지한다, 받쳐준다라는 거 할 때 그 지지입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을 의미하는 점, 그게 바로 A점이고 최초로 X와 A의 선분이 이렇게 딱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요 점을 잡았고 그리고 B 중심점까지 잡았어요. 그쵸? 그러면 다음은 C점을 잡아야 되죠. 그럼 이 C점의 역할이 있어요. C점의 역할. C점의 역할은 뭘까요? 바로 지지와 저항의 어떤 역할에서 나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A점이 여기가 뭔가 좀 막혔어요. 그럼 여기에 뭔가 강력한 저항을 받은 거죠. 더 이상 못 갔으니까 A에서. 그쵸? 그러면 이 저항을 받은 자리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얘가 한번 저항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했는데 역시나 안 돼. 한 번 했는데 또 뛰었는데 또 안 돼. 이거예요. C점은 그래서 무언가를 확인하는 자리. 어떤 점? A점. A점의 자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M자형일 때는 저항을 확인, W자일 때는 지지를 확인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라는 게 중요합니다. C점의 의미는 그렇고요. 이제 D점에 도달했어요. D점은 어떻게 보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죠. 왜 제일 중요할까요? 느낌 오시나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긴 했거든요. D점이 왜 가장 중요하냐면 바로 돈을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게 바로 이 정석에서는 이 D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D점이 가장 중요한 거고 여기에서 우리는 얘가 이 패턴이 완성이 됐는데 그래서 반전하는 거야? 반전 안 하는 거야를 여기에서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 계획이 있다면
내가 지금 10불에 살지, 11불에 살지, 뭐 한국 원화로 하면 1,000원에 살지, 1,200원으로 살지. 이게 미세한 차이인데 사실은 100원, 200원 차이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거든요. 100원만, 100원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 몇십 원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 그런 심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쵸? 다들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D점이 어디냐, 이 끝지점이 어디냐, 바닥이 어디냐가 굉장히 관심사라는 거예요. 이 D점을 판별하는 요 D점이 그래서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D점이 만약에 패턴별로 이 D점은 0.786 자리가 될 거야 라고 찝어줬어요. 근데 0.786 자리에서 D점이 나오냐고요? 안 나와요. 이 D점에서 매번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매매하기 쉽겠어요. 근데 흐름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시속 70km로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끼익 하면서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 내가 뭐 120km로 달리고 있어요. 그럼 또 끼익 해서 멈추는 시간. 어느 게 더 짧게 걸리겠어요? 뭐 그런 거. 아니면 정말로 정광석화 같이 팍 들어갔는데 다시 용수처럼 팡 튀어오를지. 그런 게 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얘가 이 D점에 도달을 해서도 금방 반전하지 않고 미적 하면서 계속 정을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는 보통 대부분 지수를 보면 이해가 돼요. 그 정말로 주식 매매를 초보로 하시는 분들은 지수를 안 봐요. 지수 차트를 보지 않고 종목 차트만 봐요. 내가 관심 있는 종목. 예를 들면 뭐 지금 내가 뭔가 무슨 기술주 하나를 매매를 할 건데 정말 뭐 그게 되게 조그만한 주식이다. 뭐 AI 관련해서 조그만한 주식이다. 근데 얘가 반전 패턴이 나는데 왜 이렇게 반전을 안 하는 거야? 하면 지수를 딱 보시면 지수가 미적미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아직 좋지 않기 때문에 또 못 올라가는 거죠. 항상 이 지수의 흐름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자, 제가 이 비트코인 차트를 가지고 왔어요. 이 비트코인에서 이 부분에서 나비 패턴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나비 패턴을 그리고 정확하게 반전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 이 코인 트레이딩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부근에 있는 이 패턴이에요. 굉장히 큰 프레임에서 나왔고 굉장히 잘 반전을 한 케이스인데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것을 살펴보면 뭐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식별 단계.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포지션을 들어갔다면 여기에서 요만큼은 바로 실행 단계. 그리고 이 뒤에가 이제 관리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굉장히 반전이 훌륭하게 일어났죠. 실행 단계에서도 뭐 얼마 걸리지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런 패턴을 할 건데 이 차트를 보고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X점으로 잡았죠. X점이 반드시 파동의 끝일 필요는 없다. 우리가 X점을 잡는데 여기에서 잡으면 B점의 비율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직 이 패턴은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여기에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X점이 반드시 파동의 끝일 필요는 없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A점, 여기가 바로 바닥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지지를 해주는 이쪽 부분에서의 바닥. 그렇죠? 그리고 올라갔다가 추세를 꺾고 내려오는데 C 지점에서 뭔가 지지를 하는 것이 생겼다. 그러면 여기에 매물대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매물대가 많은 거예요. 여기에 매물대가 많은데 이 매물대가 얘를 받쳐줬다. 지지를 해주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패턴을 C까지 그려보는 거죠. X부터 시작해서 A, B, C까지 완성을 했다라고 하면 이 네 가지의 점을 바탕으로 요 D점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모닉 이론에서는 규격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여기에서 정말 정확하게 뭐 69,817인지 69,900인지 67,000에서 끊길지 아니면 70,000에서 끊길지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고 이 힘을 봐야 돼요. 그런데 대충 한 요 정도, 어느 정도 것 규격이 이렇게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X, A, B, C까지를 잡았다면 D를 한번 노려볼 수 있고 이 D 지점이 반전 지점이 되는지 실행 단계에서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이후에 정말 큰 하락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지금 정말 큰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정말 큰 하락에서 뭐 이런 데서 조그마한 뭔가 뭐 패턴이 나왔다. 이건 지금 베어리시한 패턴이네요. 뭐 이런 데서 불리시하게 패턴이 나왔다. 그러면 패턴이 반응 정도만 그치고 반전을 크게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데서 불리시한 패턴이 나와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지금 되돌림이 굉장히 적은 상태니까요. 큰 패턴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는 굉장히 시간 프레임이 날봉 이상 되는 그런 차트예요. 방금 제가 D점이 좀 전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패턴을 구성하는 X, A, B, C, D 이 5개의 구성 요소가 정말 기본이고요. 이 중에서 D점이 중요한데 D점이 만약에 XA 값이 0.78이다 그러면 거기서 반전을 안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존재하는 게 보완값들이라는 게 있고 뭔가 기본적으로 욕구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그런 게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D점이 일반적으로 PRG라고 불러요. 우리 PRG에 대해서는 또 지난번에 배웠죠. PRG에 대해서 제가 아주 열심히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PRG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잠재적인 그냥 반전하는 프라이스가 아닌 가격이 반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프라이스 리버설 존이 아닌 포텐셜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존이 뭐죠? 영역이죠, 영역. 존은 영역이에요. 어느 영역. 그래서 한 지점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D점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를 놓고 PRG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고 이런 규격에서 누구나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D점이 땡땡땡 XA라고 끝나는 지점들이에요. 말을 붙일 때 뭐 예시를 봤을 때 0.786XA 그러면 이게 D점을 뜻하는 기본적인 자리예요. XA의 이 지점 대비해서 얘는 0.786 되돌림 자리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되돌림 패턴이니까요. 이 XA가 기본적으로 처음 파동이 생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요거에 786이 되는 자리 하고 예를 들면 탁 집어주는 거예요. 여기가 기본적으로 D점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런 그냥 이미 이전에 예측을 할 때는 일단은 이런 XA 지점을 반전 지점으로 예측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리이고 이 지점이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흔히 얘기해요. XA 값이 가장 중요하고 메인이라고 하면 그 메인 옆에 다른 보완값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인 한 개만으로 안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기본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A, B는 CD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배웠고 제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A, B는 CD 패턴이 있는데 이 하모닉 패턴이 되려면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왜? 우리가 배웠죠. 이 A, B는 CD라는 요 패턴에 X점을 붙인 형태가 바로 하모닉 패턴의 형태죠. 따라서 이 구성 요소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형이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X는 붙어서 XABCD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가끔 작도를 하는데 이 형태는 나왔는데 A, B는 CD 패턴을 충족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모닉 패턴일까요? 하모닉 패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모닉 패턴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A, B는 CD 패턴의 전제 조건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 말고도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떠도는 하모닉 패턴들 중에
어디에서 왔는지 불분명한 그런 소재 불분명의 하모닉 패턴들 중에 A, B는 CD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패턴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데도 A, B는 CD가 없는 패턴, 예를 들면 사이퍼 패턴이라고 있는데요. 굉장히 그 패턴은 많이 쓰고 있고 어느 정도의 신뢰도가 있는 패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 B는 CD는 그거는 포함을 하고 있지 않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그 패턴이 하모닉 패턴이냐 아니냐 아니면 어떤 형태와 비슷한 패턴이냐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패턴입니다. 따라서 하모닉 패턴이 일단 되려면 A, B는 CD 패턴을 꼭 내포하고 있어야 된다. A, B는 CD라고 해서 A, B는 CD만 있는 게 아니죠. 알트 패턴들이 있었죠. 더 확장되는 패턴들. 그래서 그런 값들은 보안 값으로 또 사용될 수 있어요. 얘가 0.786XA에서 반전하지 않았는데 알고 봤더니 1.27 AB는 CD 이 자리에서 반전했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A, B는 CD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포함한다는 게 뭐죠? 그 중에 이 패턴 안에 기본 규격 이상이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기본 자격 미달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복싱 선수를 뭐 체급을 해서 복싱 선수를 이제 선발을 하는데 뭐 체급 48kg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급이 48kg 미만까지는 됩니다. 그럼 그 미만이면 다 되는 거죠. 48 미만이면 다 되는 거죠. 근데 48 이상이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 A, B는 CD 패턴이 A, B는 CD 패턴의 규격 이상은 다 괜찮아요. 그런데 A, B는 CD 패턴조차도 만족을 하지 않는 미달이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그게 가장 중요해요. A, B는 CD를 꼭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대표적인 보안값으로 사용되는 것은 바로 또 BC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BC 프로젝션. 기억나시나요? 제가 BC 프로젝션에 대해서는 또 이전에 제가 방송을 했었죠.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BC 프로젝션의 대표적인 역할이 바로 이 D점을 보완해주는 보완값이죠. 그 보완값이라는 의미는 어느 정도 손절 라인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 이상 2.618 BC를 내가 보안값으로 봤어요. 0.786 XA보다 조금 더 큰 값인 뭐 이런 값을 설정을 했는데 얘가 여기도 넘어가. 그럼 나는 여기 이상은 이 패턴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뭐 손절값으로도 쓸 수 있고 보안값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얘가 여기에서는 D점에서 XA 값에서 반전하지 않았지만 BC 값에서 반전을 하였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보완 값을 갖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D점이 가장 중요한데 D점의 반전 영역에서는 XA 값이 가장 메인이라는 거. 제가 중요도를 일부러 얘가 막대가 가장 길어요. 왜냐하면 중요도가 제일 높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건 A, B는 CD 패턴을 포함하고 있느냐. A, B는 CD 패턴 최소한의 작용 요건이다. 그리고 BC 값, 요보다 중요도가 또 조금 더 낮다. 그래서 보완값으로 작용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D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친절한 하모니니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기억이 안 난다면 잠시 한번 빠르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BC 파동을 기준으로 비교되어 측정되는 값이죠. BC 파동을 대비해서 얼만큼 갖느냐를 측정을 하는 것이고 보완 측정 값으로 사용되는 값입니다. 이제 가틀리 패턴이 하모닉 패턴 중에 가장 기본 패턴이에요. 패턴 식별 단계에 우리가 이제 들어왔고 그 첫 번째 단계의 첫 번째 패턴입니다. 가틀리 패턴. 얘는 이름이 가틀리인데 가틀리가 뭐지? 틀리?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틀리. 근데 그 틀리가 아니라 가틀리는 이전 제 영상을 시청하셨던 시청자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가틀리는 바로 하모닉 패턴의 근간, 기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준 바로 그 가틀리 선생님. 1900년대에 기술적 분석 이론가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던 가틀리 선생님의 이름을 딴
가틀리 패턴, 이것이 바로 하모닉 패턴의 가장 기본이 되는 패턴이에요. 사실 가틀리 패턴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가틀리 패턴의 기원에서 말을 했던 가틀리 222라는 패턴에서 진화가 되고 발전이 되면서 가틀리 패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가틀리 패턴이 나중에 세분화가 되면서 다양한 패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우리가 이 그림도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큰 추세에 내려왔을 때 바로 요 자리에서 뭐죠? 저점을 확인하는 이런 눌림목 자리를 본다는 것. 이것이 가틀리의 기원이 됐고 여기에서 바로 이 선생님이 가틀리 선생님인 거죠. 해럴드 맥킨리 가틀리라는 선생님이시고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가틀리 222, 요 책에서 나왔던 패턴이라는 거 이제 누구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런 거를 한번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신다면 지난 방송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였죠. 피보나치도 없고 5개의 점도 없고 형태 위주로만 묘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뭐가 문제죠? 실질적인 매매에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의 가틀리가 이렇게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봤죠? 그쵸? 항상 제가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 맨 첫 페이지, 메인 페이지에 있는 바로 그 그림인데요. 이게 바로 가틀리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각 패턴별로 항상 M자와 W자형으로 생겼죠. 얘는 딱 보면 아시겠죠? M자형으로 생겼다는 거. 얘도 딱 보면 아실 거예요. 얘도 딱 보면 W자형으로 생겼다는 거 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상승 패턴과 하락 패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각 패턴별로 다 상승하는 패턴이 있고 하락하는 패턴이 있고 얘를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상승하는 패턴은 보통 영어로 이제 bulish라는 표현을 씁니다. 불 뭐죠? 불, 황소예요. 불, 황소. 그리고 하락 패턴, 베어죠. 베어, 곰장이라 그래요. 곰탕 아니고 곰장. 그래서 황소와 곰의 싸움. 그래서 그 뉴욕 그 스트리트나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황소가 항상 있고 황소와 곰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뭐 그런 그림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상승 패턴은 불리쉬, 하락 패턴은 베어리쉬 이렇게 불러요. 불리쉬 가틀리, 베어리쉬 가틀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상승 패턴은 뭐가 상승 패턴이냐? 패턴이 끝나고 상승할 예정인 거. 이거는 이제 쭉 떡상할 예정이야. 그런 패턴들이 바로 상승 패턴이 되겠죠. 하락 패턴은 뭐죠? 베어리쉬 하니까 앞으로 쭉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좋지 않은 차트야 라고 할 때가 보통 이 베어리쉬 하락 패턴이 되는 거죠. 매수를 만약에 본인이 위주로 하고 있다. 나는 주로 매수를 위주로 하고 있어. 현물 위주의 매수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 상승 패턴을 많이 눈에 익혀놓으면 또 좋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두 개 다 눈에 익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둘 중에 하나부터 눈에 익히고 많이 그려보는 연습, 이런 게 실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두 개 중에 자신에게 어떤 게 더 성향이 맞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하나부터 또 열심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 패턴들이 여기 보시면 숫자가 뭐 되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숫자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웠던 X, A, B, C, D 이렇게 5개의 점이 있고요. 화살표가 있죠. 상승할 예정,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패턴이 바로 상승 가틀리 패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X, A, B, C, D에 대해서는 배웠어요. 각각의 규격이 있어요. 규격이 이렇게 숫자 하나로만 딱 나와 있을 때도 있고요. 이 규격들이 이렇게 범위로 되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D점은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점이 가장 중요하죠. 여기에서 하락이 멈추고 좋은 지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색깔을 조금 달리 했습니다. 여기에 T1, T2라는 게 있는데 타겟을 뜻해요. 타겟을 뜻하는 최소한의 목표치를 얘기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또 관리 단계에 가서 제가 열심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한 번에 또 다 설명하면 머리가 너무 지끈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씩 한 단계씩 밟아 나가 보자고요. 여기 이것도 있어요. HOP. HOP가 뭐지? 토끼가 깡총깡총 뛸 때 호흡이라는 단어 쓰죠. 홉 하면 토끼가 깡총 이렇게 뛰는 거예요. 차에 탈 때도 깡총 하면서 타 그러면 헛빈덕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깡총 뛰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의미랑 전혀 상관이 없고 얘는 하모닉 최적의 가격이라는 뜻을 가진 어떤 초과 허용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D점에 나왔는데 얘가 이대로 딱 오르면 너무 좋죠. 0.786에서. 근데 항상 차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정도까지는 뭐 좋은 가격대야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초과 허용치를 두는 게 HOP라는 겁니다. 제가 그 홉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베어리쉬는 요거를 뒤집어 놓은 느낌입니다. 여기까지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규격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가틀리 패턴의 필수 구성 요소 X, A, B, C, D가 있는데 보통 이런 범위 또는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규격을 정말 일일이 외워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일일이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처음에는 이거는 뭐 엄두가 안 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일단 두 개를 가장 먼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바로 이 D점이랑 B점입니다. 이 그림에서 D점이 가장 중요하고 이 B점이 중심점이라고 했죠. B점의 규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D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너무 눈이 안 익고 나는 이 규격과 이 규격까지는 신경을 못 쓰겠어,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일단 B랑 D부터 신경을 쓰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B 포인트는 0.618 되돌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전체 파동, 우리가 처음에 막대 하나를 딱 세워놓죠. 기준이 되는 XA라는 선을 딱 세워놓습니다. 차트에. 이거 대비해서 얘가 얼만큼 되돌아왔느냐라는 거예요. 얘가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갔는데 비율이 얼만큼 돌아왔느냐. 이것이 바로 B점이고 얘가 지금 0.618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3%는 초과 허용을 해줍니다. 3%면 얼마야?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예요. 0.618에서 백분율이니까 0.65까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 0.65다. 이 가틀리 패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소수점이 정말로 미세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0.65까지 되는데 0.66이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0.01인데 소수점이.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는 정말 참 애매한 것 같고 웬만하면 B점을 잘 맞추는 X점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애매하면 우리가 피보나치 자연의 구조, 자연적인 한계에서 우리가 판별하기 좀 어렵다 싶으면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적어도 손해본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주어진 기회 내에서 포착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포착하려고 하다가는 이도저도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0.65를 초과 허용 범위로 놓고 여기에서 이 초과 허용 범위가 마이너스 플러스 3%인 게 있고 5%인 게 있고 그래요. 이 패턴별로 규격이 좀 다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틀리 패턴은 조금 타이트하게 초과 허용 범위를 쓰는 패턴이에요. 따라서 가틀리 패턴은 정말 플러스 마이너스 지켜주는 것이 좋고요. 웬만하면 또 딱 맞춰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타이트하게 쓰는 패턴이라는 것 입력하셔야 하고요. 이게 2번이 또 되게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A, B는 CD 패턴을 충족하는 경우. 이게 다른 패턴은 안 그런데 가틀리 패턴이 특히 그래요. 가틀리 패턴은 여기에서 A, B는 CD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경우가 바로 어떤 경우냐면 C 되돌림이 너무 적은 경우가 보통 해당이 돼요.
따라서 0.618을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0.618을 B점으로 두는 패턴이 이 가틀리 패턴 말고 다른 패턴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패턴은 조금 더 C 되돌림을 적게 되돌리는 경향이 있고 가틀리 패턴은 C를 좀 많이 크게 두껍게라고 해야 되나요? 좀 더 깊게 주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BC 프로젝션 이 값은 1.618까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BC 프로젝션 값은 이 가틀리 패턴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이 패턴 값은 1.618 정도가 맥시멈이다. 근데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안값 정도로 놓을 때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보안값에서도 이거보다는 1.27의 A, B는 CD가 좀 더 많이 나와요. 가틀리 패턴은. 그래서 가틀리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B포인트에서 초과 허용 범위를 타이트하게 써야 한다는 점, 그리고 최소한의 A, B는 CD를 충족하는지를 꼭 지켜봐야 한다는 점, 그리고 D점이 0.786XA가 돼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 AC의 길이는 0.382에서 0.886, 이거 대비해서 되돌림이 0.382에서 0.886이 보통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건데 이 C의 의미를 생각하면 제가 이 C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이 C의 의미는 A를 완전히 나가지 않는 이 저항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 A를 넘지 않으면 가능하다 정도로 유연하게 실질적으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A와 C, C는 의미를 생각을 해서 A를 넘지 못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사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규격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차트를 그릴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왔는데요.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차트에서 이제 가틀리 패턴을 그려볼 텐데요. 먼저 이렇게 피보나치 툴을, 되돌림 툴을 이렇게 미리 깔아놨어요. 이렇게 하고 X점을 만약에 잡았다면 A점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0.618을 되돌렸을 때 이때 여기 이렇게 B점을 잡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XA에서 0.618을 되돌린 자리, 여기가 바로 B점이 되고요. 여기에서 C점을 잡고 D점을 내리는데 뭔가 여기에서 가틀리의 패턴을 연구를 했더니 0.618을 되돌릴 때는 일관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어떤 구조가 확인되더라. 근데 그 구조가 0.786에 오면 멈추고 반전을 하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패턴화를 시킬 수 있겠다. 어느 정도 연구 결과가 입증이 되었고 이게 일관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패턴이 될 수 있었고요. 이렇게 B점을 0.618을 되돌렸더니 얘가 786에서 멈추더라 하고 연구 결과를 내렸고 여기에다가 가틀리 패턴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가틀리가 가틀리 패턴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게 아니라 후세대에서 그 가틀리의 저서에 있는 222라는 패턴을 발전시키면서 후세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본따서 이 패턴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가틀리 패턴에서 제가 중요한 것은 처음 번에 이제 0.786, 여기가 0.786이죠. XA의 0.786 되돌립니다. 그래서 0.786XA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필기를 하는데요. 0.786XA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다고 했죠. 가틀리 패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A, B는 CD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이거를 일단 되돌림 비율을 지어 볼게요. 얘가 일단 A, B는 CD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 툴이라는 것을 사용해야 돼요. 추세 기반 피보나치 툴을 확장을 하여서 A, B는
길이 대비해서 CD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잘 그렸기 때문에 여기 1대1에 거의 잘 맞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C 되돌림이 너무 적어지면, 이렇게 적어지면 1대1이 만족하지가 않아요. 그럼 이 패턴은 가틀리 패턴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패턴은 가틀리 패턴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A, B는 CD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차트에서 분명히 여기에서 반전이 이런 식으로 일어날 수 있죠. 반전이 근데 일어났다 그래서 이게 모두가 가틀리 패턴 아닌 거죠. 가틀리 패턴이라는 것은 규격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서 반전을 했다 그래도 이 가틀리 패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A, B는 CD라는 그 규격을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틀리 패턴은 일반적으로 C 되돌림이 조금 깊게 나왔을 때, 이럴 때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해야 이 D 지점에 있을 때 이 규격을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가틀리 패턴은 되돌림 패턴이기 때문에 C가 조금 깊은 영향이 있고 0.618을 주는 또 다른 패턴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얕게 주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또 그때 돼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틀리 패턴을 작도하실 때에는 따라서 이 추세 기반 피보나치 툴을 이용을 하여서 이게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를 매번 측정하는 것이 필요로 해요. 근데 그러면 1대1이 안 된다 그래서 다 가틀리가 안 돼 버리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이것밖에 없어? 최선의 결과가 이거야? 이게 최선의 결과 이거밖에 없어? 라는 말을 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다른 또 딥 가틀리라든지 뭐 그런 패턴들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딥 가틀리 패턴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퍼펙트 가틀리 패턴, 그래서 좀 더 세분화된 가틀리 패턴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가틀리 패턴이 0.786XA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A, B는 CD 규격 때문에 생긴 또 보완 패턴이 더 진화되어서 생겼다라는 점, 그리고 저 하모린과 함께 또 다음 시간에 그 딥 가틀리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차트 예시를 제가 준비해 왔어요. 지금 현재 이 XLE라는 에너지 섹터 주식이고요. 이 차트로 지금 하락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 보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가틀리 패턴이 관찰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피보나치 되돌림 툴을 이렇게 딱 한번 이렇게 베이스에 또 이렇게 놓아봅니다. 그러면 B 지점이 0.618보다 약간 더 초과되었죠. 하지만 이 정도는 초과 허용이 된다는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3단계를 항상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 786 지점에서 정말 바로 반전을 이어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다음 지점에서 조금 더 삐져나가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 있고, B 지점이 아주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으면 조금 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조금 더 정확한 지점에 알기 어렵고 정확히 0.786에서 반전하기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좋은 가틀리 예시니까요. 함께 살펴보고 이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방송을 시청한 이후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동에 이 피보나치 되돌림을 보고 타겟을 볼 때는 이렇게 파동 끝에 놓으셔서 봐도 되고,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보통 별 차이는 없어요. 여기가 지금 중요한 가틀리 패턴이 나왔으니까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본 기본 가틀리 그 패턴으로 요거까지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배웠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은 기본적인 가틀리 패턴을 하였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더 기본 가틀리 패턴 이외에도 조금 더 심화된, 조금 더 발전된 딥 가틀리 패턴까지 제가 열심히 또 이어서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수익을 말하다 하모린.
다음 주에도 인사드릴 테니까요. 잊지 말고 꼭 방송 시청해 주세요. 한 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무바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